우리 주변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은퇴만 하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믿으며 직장 생활에 매진해 왔죠. 누구나 한 번쯤 내 은퇴 후 계좌에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상상 속에서는 잔고가 넉넉하고 여행도 다니고 삶의 여유가 넘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아요. 사람들은 흔히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해요. 매달 조금씩 모아 꾸준히 투자하면 언젠가 큰 돈이 된다고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 계좌를 열어본 순간 비참함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복리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은퇴 후 준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더 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본론 복리의 함정과 은퇴 준비의 현실. 복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게 설계된 투자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도 사용법을 잘못 알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복리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어떻게 사람들을 비참한 은퇴로 몰아넣는지 보여줍니다. 사례 1. 15억,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날아갔어요. 정 씨는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며 15억을 모았습니다. 모든 돈을 S&P 500과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했죠. 그러나 은퇴 후 계좌를 정리하며 세금을 계산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환차손과 양도소득세, 그리고 다른 부대 비용이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정 씨는 계좌에 찍힌 금액만 보고 안심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그 절반도 안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훈 투자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세금, 환율, 그리고 돈을 실제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숨은 비용입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이 계좌는 15억인데 생활비는 부족해요. 김 씨는 QQQ와 같은 고수익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며 큰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산 배분을 하지 않고 모든 돈을 여전히 주식에 묶어둔 채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죠. 어느 순간 주가가 급락하며 계좌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돈을 꺼내 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잔고는 있는데 쓸 수 없는 돈이라니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교훈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익률만 좁기보다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해 현금화 가능한 부분을 남겨둬야 합니다. 사례 35억으로도 행복을 못 느꼈어요. 박 씨는 SCHD 같은 배당주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꿈꿨습니다. 계좌 잔고는 꽤 안정적이었지만 돈에만 집중하다 보니 건강과 인간관계는 뒷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도 없고 몸도 아파서 병원을 전전하게 됐죠. 박 씨는 돈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교훈 돈만큼 중요한 건 건강, 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는 돈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복리와 투자는 은퇴 준비에 있어 강력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이에요. 복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전략이고 세금, 환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이 큰 변수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행복한 은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숫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삶의 균형을 고민해 보세요.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건강 관리, 그리고 삶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그래야만 계좌를 열어본 순간 비참함 대신 안도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은퇴 후 삶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더 나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 계좌 잔고 15억, 행복을 보장할까? 투자는 도구일 뿐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의 마법과 투자 성공 신화를 믿으며 은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15억이라는 금액이 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지 전문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우리는 흔히 계좌 잔고라는 숫자에 집중합니다. 내 계좌에 15억이 있어. 라는 말은 확실히 기분 좋은 선언이죠. 하지만 이 숫자는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쓸 수 있는 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주 마주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환율 변동성과 세금 문제입니다. 은퇴 후 계좌를 정리하려고 보니 양도소득세와 환율 때문에 예상했던 금액의 7,080%만 손에 쥘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투자 초기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복리 투자는 적합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과 환율 같은 간접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실질적인 은퇴 자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복리의 마법에 매달리지 말고 현금 흐름을 준비하라. 계좌 잔고는 부자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입니다. 한 예로 김 씨는 15억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지만 매달 생활비로 꺼내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기에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돈을 뺄 수 있었죠. 결국 불안감에 시달리며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생활비는 투자 수익률에 의존하기보다 안정적인 배당주, 연금형 상품 혹은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준비하세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3. 돈만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15억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 사례로 박 씨는 은퇴 후 계좌에 15억이라는 꽤 큰 금액을 남겨뒀지만 정작 은퇴 후 건강관리와 인간관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혼자 병원을 다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에 빠졌죠. 돈이 많아도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삶은 돈, 건강,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정서적 만족, 신체적 건강을 위한 투자도 필수입니다. 돈이 줄어들까 봐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현재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일부를 사용하세요. 4. 숫자에 갇히지 말고 삶의 목적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10억으로도 행복한 은퇴를 만들고 다른 누군가는 30억을 가지고도 불안에 떨며 살죠.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를 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세요. 돈이 아닌 시간과 에너지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취미생활 혹은 소소한 사업처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결론 은퇴 준비 숫자를 넘어 삶을 계획하라. 15억이라는 숫자는 분명 멋지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실제로 의미 있는 은퇴 생활로 이어지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투자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돈만이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은퇴 후 계좌 잔고를 열어볼 때 후회와 비참함 대신 만족과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은퇴를 꿈꾸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진정한 은퇴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 당신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50년간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오랜 시간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은 건 늘어나는 빚, 끊임없는 외로움, 그리고 끝도 없는 후회뿐이었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라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닐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막연히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하루아침에 닥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경비원, 청소원,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은퇴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은퇴 준비라는 단어를 단순히 경제적 준비로만 생각하지 않고 삶의 방식과 사회적 연결까지 포함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남긴 상처. 박씨 65세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며 살아왔죠. 그러나 은퇴를 맞이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그는 작은 연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카드 빚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 쉬고 싶었는데 빚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어요. 다시 일을 찾으려고 해도 나이가 많으니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씨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일을 하며 가졌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심리적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는 생활을 반복하며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2. 사례 일찍 준비한 은퇴, 성공적인 삶으로 전환한 김 씨. 김 씨 60세는 같은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부터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적금을 넣고 자격증을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공부한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작은 카페를 열었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몸은 조금 고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도 벌고 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찍 준비하고 도전한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3. 사례 3. 동네 커뮤니티로 외로움을 극복한 이 씨. 이 씨 70세는 은퇴 후 혼자 남겨지며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녀들도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강좌를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요즘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이 씨의 사례는 돈이 아닌 관계와 소속감이 노후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 경제적 준비. 은퇴 후의 삶을 버티기 위해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은 필수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꾸준한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이러한 관계가 외로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도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배우고 자격증이나 취미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건강관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돌보는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결론. 은퇴는 준비할수록 달라진다.
은퇴 후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대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처럼 경제적 준비, 새로운 도전, 그리고 사회적 연결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고 있나요? 꿈꿀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당신이 준비한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진짜 삶,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가 닥칠 은퇴,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즘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비참한 은퇴와 행복한 은퇴가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사회적 관계와 건강,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다잡는 방법까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 돈의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마음도 안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단순히 저축이나 연금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흐름이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의 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했는데 예상했던 지출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돈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빚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평생 직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자본 창업 혹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라도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 놓으면 경제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2. 사례. 작은 수입의 중요성을 깨달은 김씨 이야기. 김씨 63세는 퇴직 후 작은 글쓰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었지만 은퇴 후에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규모 강의까지 연결됐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지만 그 돈으로 제 취미 생활을 충당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이처럼 적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은퇴 후 삶에서 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 사회적 연결. 사람은 사람과 연결될 때 행복하다. 은퇴 후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기는 외로움은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에 새로운 커뮤니티에 발을 들여놓으세요. 지역 복지관, 봉사단체, 혹은 취미 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봉사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은 이씨 이야기. 이씨 68세는 은퇴 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아동학습 지원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웃을 때마다 제 존재, 가치가 느껴져요. 은퇴 후엔 돈보다 이런 경험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 건강관리. 몸과 마음은 삶의 중심축.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기반입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해결책. 매일 걷기, 요가, 혹은 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식습관은 단순히 맛있는 것보다 영양소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명상, 독서 혹은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건강을 되찾은 박씨 이야기. 박씨 70세는 은퇴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권유로 가벼운 산책과 요가를 시작하면서 체력이 회복됐고 자신감까지 되찾았습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은퇴 후 삶이 두렵지 않아요. 4.
은퇴 후에도 목표가 필요하다.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방향성을 잃고 삶의 의미도 희미해집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목표가 반드시 대단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못 해본 취미에 도전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사례 사진 찍기로 인생을 바꾼 정씨 이야기. 정씨 65세는 은퇴 후 여행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은퇴 후 드디어 시간을 내어 도전하게 됐어요. 요즘은 SNS에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느낍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선택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그 시작이 비참한 현실이 될지 행복한 새로운 여정이 될지는 오늘 당신이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을 위해 고정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건강을 관리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세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당신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은퇴를 위해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아내에게 버림받다. 집도 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남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듣고는 설마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내 미래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실제로 돈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까지 무너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히 놀고 먹는 여유로운 삶, 그동안 고생했으니 누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주된 소득원이었던 가장이 은퇴 후 소득이 끊기면 부부간의 갈등이 커지고 심하면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집을 유지할 경제력도 부족해지고 결국 별다른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은퇴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진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라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 나이 들어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미리 준비하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며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매달 월급이 끊길 거란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정년퇴직을 맞이하거나 예기치 못한 명예퇴직이 닥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은 끊기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이거나 혹은 병원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확 늘어나니 금세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혹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느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은퇴를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가족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삶의 안정감을 지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만 믿다가 은퇴 후 길거리에 나앉은 58세의 김현수 씨가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 회사에 충성을 다하면 적어도 퇴직금은 넉넉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현실은 좀 달랐죠. 김현수 씨는 3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사교육비도 많이 들지 않았고 내 집 마련도 일찌감치 끝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직전에 닥쳐왔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됐고 김현수 씨 역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정년까지 한 23년은 더 다닐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갑작스레 명퇴를 통보받고 퇴직금도 생각만큼 넉넉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자영업 하나 차려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지지를 해주긴 했죠. 문제는 창업을 할 만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털어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유 자금도 거의 없는데 식당이 망하니 망연자실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김현수 씨는 식당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월세로 지내다가 급기야 월세 비용도 못 내 이사를 전전하게 되었죠. 아내는 생활비 문제로 계속 다투다 지쳐 결국 이혼을 통보했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은퇴 후 돈도 가족도 잃게 된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교훈. 은퇴 직전에 갑자기 닥친 구조조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 퇴직금을 막연히 믿고 무작정 자영업을 시작하면 위험. 부부 간의 소통과 재정 계획이 미리 마련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자녀 교육비에 올인. 정작 자기 노후는 빈손이 된 55세 박정민 씨가며 박정민 씨는 자식 교육만 잘 시키면 나중에 자식들이 효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둘 다 해외 유학을 보내고 싶어 했고 박정민 씨는 주변에서 자녀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문제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전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내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 뭐 일단 아이들부터 잘 키워놓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두 자녀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박정민 씨는 퇴직 적립금까지 중도 인출해 썼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녀 뒷바라지에 매달렸죠. 어렵사리 자녀를 졸업시키고 나니 이미 본인은 55세가 넘어 정년퇴직이 코앞. 회사에서는 갱신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퇴직을 유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 해외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박정민 씨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해외에서 취직은 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않으니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을 하기는 어려웠죠. 게다가 문화와 생활 방식도 해외에 익숙해지다 보니 부모와의 소통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엔 나를 챙겨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제 노후 자금을 적립해두는 게 맞았나 싶습니다. 박정민 씨는 결국 퇴직 후 별다른 소득 없이 몇 달을 버티다 대출이자도 못 내서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아내와도 다툼이 잦아졌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친 아내는 우리도 도저히 살 길이 없다며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혼자 나가서 지내게 되었죠. 박정민 씨 본인은 이미 신용도도 바닥이라 월세도 구하기 어려워 몇 달간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마땅한 일자리까지 찾지 못해 갈 곳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훈. 자녀 교육비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님. 자녀들이 부모를 돌본다는 보장은 시대가 바뀌면서 더욱 희박. 노후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면 집과 가족 모두를 잃을 위험이 큼. 3. 모아둔 돈은 좀 있었지만 부부 갈등 끝에 노숙에 내몰린 60세 이규호 씨가며 이규호 씨의 경우는 좀 다른 사례입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퇴직금과 적지 않은 퇴직연금이 있었고 노후 준비 역시 남들보다는 잘 되어 있던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족 갈등이었습니다. 이규호 씨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퇴직 후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술과 취미생활에 빠져 지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좀 더 생산적이길 바랐고 어느 정도 집안 살림과 손자 돌보는 일도 함께 해주길 기대했죠. 그러나 이규호 씨는 오랫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해소를 내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방식으로 풀었고 그러다 보니 부부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평생 일만 해왔으니 이제 나 좀 내버려 두라라는 말에 아내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집안의 자금 관리를 전부 맡았는데 남편이 대규모로 돈을 빼내 취미용 캠핑카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건이 터졌죠. 서로가 흥분한 상태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아내는 차라리 나가서 혼자 살라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규호 씨는 이혼은 할 마음이 없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져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가 건 낯선 지역의 아주 작은 원룸에 잠시 머물렀지만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좀 있으니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했던 이규호 씨였지만 재산 분할 문제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통장도 묶이고 돈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오갈 데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죠. 돈만 충분하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부부가 서로 소통을 못하고 틀어지니까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결국 이규호 씨는 형편없는 숙소를 전전하며 한동안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정이 풀려서 재산 문제가 해결되면 복귀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미 아내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틀어졌습니다. 결국 은퇴 후 여유롭게 잘 살 거라던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라며 이규호 씨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재정적 준비가 있어도 배우자와 소통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부부가 은퇴 후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음. 물질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정신적 안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님. 은퇴 준비의 핵심 포인트.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돈 문제와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은퇴 후에 인생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 계획 세우기.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 후 매월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더라도 시장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막연히 카페나 할까? 그 정도의 생각만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 대화 및 역할 분담.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각자 바쁘니 불편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갈등이 쉽게 커질 수 있죠. 서로가 원하는 은퇴 후의 삶이 무엇인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경제권은 누가 쥐고 가정 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자녀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정작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자녀를 위한 지원도 좋지만 내 노후 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자녀가 해외나 다른 지방으로 떠난 뒤에는 생각만큼 빈번하게 부모를 지원하거나 돌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적 네트워크와 취미생활. 회사가 전부였던 사람들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심하게 느끼고 이를 술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다 문제가 커지죠. 은퇴 전부터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넓혀두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지출을 동반하는 취미는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고 가족과 의논하며 즐기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및 사전 준비. 은퇴 설계라는 말을 듣고 거창하게 느껴지더라도 실제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재무설계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심리상담가 등 필요하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은퇴 후에는 쉽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초기에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단순히 극단적인 예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은근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데다 부부 관계 역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으니까요. 은퇴 후 경제력 감소는 곧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고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모든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은퇴를 쓸쓸하고 초라한 마지막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공들여 가꿔야 합니다. 퇴직 전에 약간의 귀찮음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미리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함께할 배우자 혹은 가족의 의견도 반드시 존중하고 조율하면서 목표와 계획을 맞춰 가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결국 진짜 은퇴 후의 풍요로운 삶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은퇴 준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부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늘 내일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도 충실히 누리면서 미래의 안정도 함께 설계해 나가는 지혜를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40대는 인생의 황금기처럼 보입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안정감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믿는다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상위 10%니까 괜찮아라는 자만 속에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어도 은퇴 후의 삶이 행복과 안정으로 이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착각하지만 40대의 자산 수준은 종종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월급은 늘지만 지출은 더 빨리 늘어나고 자산 관리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막상 퇴직의 순간이 다가오면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 삶의 무게가 갑작스럽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10억이 과연 은퇴 후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10억이 있어도 은퇴는 준비되지 않는다. 40대의 자산 수준의 비참한 현실. 40대가 되면 대부분은 직장에서 중간 이상 자리에 올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가족들과의 삶도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안정적인 삶처럼 보여도 은퇴 후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10억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산은 숫자일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1 10억 자산, 그러나 빠르게 줄어든 노후 자금. 김모 씨 48세는 IT 기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며 자산 10억을 보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느껴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몰려와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자산을 가졌으니 은퇴 후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없이 자산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5년 만에 자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안정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계획 없이 사용한다면 물 한 컵을 사막에서 쓰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2 직장 생활에만 몰두한 40대, 준비되지 않은 퇴직. 이모 씨 42세는 금융업계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받는 고소득에 안주하며 내가 이 회사에서 은퇴할 때까지는 돈 걱정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고 매달 고정 수입이 끊기자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은퇴 후 삶을 위해 준비해둔 자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 뭐라도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나이와 사회적 위치로 인해 구직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자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40대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례 3 자녀 교육비와 부채로 자산 소진. 박모 씨 45세는 자녀 둘을 사립학교에 보내며
매달 5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며 매달 고정 수입의 절반을 자녀 교육에 쓰고 나머지로는 대출 이자를 갚았습니다. 박 씨는 내 집 마련도 했고 자녀가 좋은 대학만 가면 이후엔 경제적으로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결국 자산은 부채로 점점 갉아먹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 씨처럼 은퇴 준비를 미룬다면 결국 퇴직 후 삶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현실적인 자산 목표 설정하기. 10억이 있어도 고정비용, 의료비, 인플레이션 등 은퇴 후 예상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월 단위로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자산을 분산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원을 미리 확보하기. 고정 소득 없이 자산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금, 투자 혹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부업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 바꾸기. 은퇴 후의 삶은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사치성 소비는 줄이고 건강 유지와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40대의 자산 수준은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은퇴 후에는 비참한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안심 대신 지금 당장 은퇴 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만의 은퇴 전략을 실행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 빛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10억 자산의 함정 40대가 진짜 알아야 할 은퇴 전략. 안녕하세요.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10억이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글에서 40대에 접어든 분들이 자산 10억을 보유하고도 은퇴 후 삶이 비참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10억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40대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40대가 되면요. 직장에선 꽤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됐다는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럽다. 이제 좀 편해졌겠네 라는 말을 듣곤 하죠. 실제로 직장 내 입지도 탄탄해지고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다면 당장 현실적인 걱정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사실은 미래 대비를 가장 치열하게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50대 이후로는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경력 후반부 리스크까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회사에서 고연봉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먼저 꼽는 흐름도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상위 10%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어도 불시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나면 그 10억은 금세 9억, 8억, 또 순식간에 5억 아래로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10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과도한 환상. 많은 분들이 10억이라는 금액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두 자릿수 자산이 주는 심리적 만족감은 말 그대로 엄청나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는 월 생활비, 각종 보험료, 자녀에게 지원해야 할 비용, 혹은 본인의 건강 문제에 들어가는 돈 등 지출 항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현재 10억의 가치가 10년 후에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 의료비나 요양비용, 자녀 학자금처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지출이 적지 않습니다. 투자의 위험 가지고 있는 10억을 굴려서 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 시장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죠. 단순히 은행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조차 커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억이라는 자산이 결코 넉넉한 노후를 약속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억이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틈을 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40대에 찾아오는 전환점 자녀, 부모, 그리고 자기 자신. 40대에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거나 사립학교 혹은 유학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동시에 부모님 세대가 요양이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연세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인데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서 관리 자급이 되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쌓이고 몸 상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에서 이상 징후 하나라도 나오면 병원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억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로서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삶이 계속해서 비용을 요구하는 중에 여러분은 무한정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4. 구체적인 은퇴 재무설계 플랜 B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40대라면 지금이야말로 정밀한 재무설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래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꽤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산 구조 점검하기. 단순히 예금, 적금,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면 수익률 면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여러 투자 수단을 적절히 섞어볼 필요가 있어요. 단,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목돈 관리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어떻게 조합할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공적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입니다. 40대 중반이라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추후 더 받기 위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방법 추후 납부, 임의 계속 가입 등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업, 은퇴 후 소득원 시뮬레이션. 요즘은 퇴직 후에도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1인 창업, 온라인 사업 등이 활발해졌습니다. 40대부터 관심 분야나 특기를 살려 부업을 시작해보면 은퇴 후에도 익숙해진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흐르는 물줄기를 하나 더 만들어 놓아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지출 구조 다이어트.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각종 구독 서비스 등 매달 나가는 돈 중에서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한 번씩 집요하게 점검하고 가성비가 안 맞으면 과감히 끊거나 대안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소비 다이어트를 통해 절약된 돈을 장기 투자로 돌리면 티끌 모아 태산 원리가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불안감보다 준비가 더 큰 힘을 갖는다. 사실 은퇴 얘기를 하면 다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거나 불안해집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더 모아야 되나? 같은 불확실한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준비가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가족들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실제 수치를 뽑아보면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네라고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스스로 파악하지 않으면 불안에 떨고 자산이 적어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6. 결론 40대부터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챙기자. 오늘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이 있어도 제대로 된 플랜 없이는 노후가 불안할 수 있다. 40대는 내 삶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족과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책임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의외로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40대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더라도 미래 설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 후 30년 이상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일하며 돈 벌 텐데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돈만 많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제대로 된 재무 설계가 평생의 불안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요. 따라서 작은 비용, 작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마련해 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10억이면 된다 고 생각했던 마인드에서 한 걸음 벗어나 어떻게 이 10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거기에 다른 소득원을 더 마련할 것인가로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40대에 세운 플랜이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재정 상태, 내 생활 패턴,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라이프 이벤트들을 적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어느 순간 10억 자산이 있어도 이걸로 부족하겠구나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또 다른 준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안심보다는 계획, 현재보다는 미래. 이 두 가지 키워드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0억 자산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중요한 건 그 자산을 어떻게 굳건한 은퇴 라이프로 연결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민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오늘 칼럼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